예, 장기표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운 때보다 이 추위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추위에 성합니다. 더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는 그 민주당의 당원에 의해서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저희 뭐 고성군수, 한나라당 책임으로 고성군수가 물러나게 됐을 때, 그때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그것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 또 폼 잡으려고 뭐 혁신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그 선출직 당선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때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그 민주당의 당헌 조항 때문에 후보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이걸 당원 투표로 이 당헌을 개정하려고 그 당원 투표를 붙였는데, 또 민주당 이 당규에 의하면 당원 3분의 1 이상, 즉 33% 이상이 참여해야 이게 말하자면 효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즉 이낙연 대표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성을 얻어가지고 이걸 당원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당원 개정은 그러니까 당원들에 의해서 부결된 겁니다. 보통 이 부결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반대를 많이 해서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족수가 안 되게 해가지고 회의를 무산시킴으로써 부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이게 부결된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당원을 못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물론 찬성자들 중에는 83%가 찬성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함으로써 부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원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닌 당원들의 의견을 한번 묻고자 하는 그런 투표였다.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민주당원들이 뭐 노는 사람들입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왜 그 당원들한테 시간 내가지고 투표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건 한번 의견 수렴일 뿐이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민주당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당헌도 하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뭐를 지키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말 잘했더만요. 이번에 투표를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는 것은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낸다고 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이걸 심판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특히 서울시, 부산시 유권자 여러분, 이 민주당을 엄중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절대로 민주당 찍으면 안 됩니다. 또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결한 것을 당 지도부가요, 그건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원 여러분, 무조건 하고 자기 당이라고 해서 계속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나 자기 당은 당규도 위반하면서 또 그것도 또 이 선거가 왜 치러집니까? 이 파렴치한 성추행 범으로 한 사람은 사퇴하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해가지고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또다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우리 정치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가도 우리 국민들이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큼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또 뭐 국회에서도 전세값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그랬고, 또 어제는 또 뉴스 보니까 내년부터는 경제가 아주 훼손될 것이다. 방역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했듯이 경제도 모범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 그 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면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마침 어떤 그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3년 동안에요. 이건 물론 뭐 여러 가지 아주 3년에 석 달 만에 전세 가격이 평균 3,755만 원이 올랐답니다. 이게 왜 올랐느냐? 아니 임대차 뭐 3법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지금까지 이제 2년만 있으면 만기되면 주인이 나갈 수 있는데 한 번 더 연기하니까 즉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4년 갈 거니까 전세 가격을 올릴 거 아닙니까? 또 되도록 또 전세를 또 안 올라 안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큰 법을 만들어 놨으니 전세값이 이래 오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르게 만들면서 또 전세값을 기필코 또 안정시켰다. 또 이런 또 일도 있었어요. 홍남기 씨가 자기 집은 또 따로 있는데 어떻게 전세를 좀 자기 집을 전세를 좀 놨는데 그 사람을 좀 내보내라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2년 더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꼭 저 권리금처럼 말하면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는 신문에 안 났지만 그 돈을 상당히 좀 뭐 이사비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주고 내보냈답니다. 이 자기네들도 말하면 이런 이 정책에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는 직접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 당사자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도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도 이 자기네들이 지금 이 경제 3법, 임대차 보호 3법, 이 임대차 보호가 아니라 임차인들 완전히 그냥 죽이는 정책 아닙니까, 이거? 그러고도요, 그러면 이거를 이 비현실적이다 해가지고 다시 현실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고칠 걸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아무리 잘못된 것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 진영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요, 뭐 전직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한 것은 징역 살아야죠. 그러나 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 그 나이 그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나이 80이 돼가지고 17년 징역형을 받고 가는데 거기다가 또 악담을 또 퍼부어야 되겠습니까? 한겨레 신문 뭘 잘합니까? 한겨레 신문이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우리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인데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이 이따위 어용신문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줄 압니까? 정말 한겨레 신문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5가 이명박 씨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5가요, 이명박 씨 건지 아닌지 저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이 법이 제대로 못 밝혀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명박 씨께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누가 밝힙니까? 형제간에 아이고 뭐 형님 가지시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 정려세법을 위반했느냐 안 위반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 5가요 그동안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특검에서도 했고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됩니다. 이명박 씨께 아닌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이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 할 때 이거를 유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죄의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 운전수의 증언입니다. 운전수가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 운전수가요,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또 이 운전수가 또 어떻게 또 압니까?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이 5가요, 이명박 씨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를 하니까. 그러나 100보를 양보해서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라 하더라도 뭐 도둑질 해가지고 한 겁니까? 그래도 세상이 또 뭐 한 개 한 개를 다 밝혀내야 됩니까? 법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 가능성. 자기 재산 아니라 자기 재산인데도 재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선출직 고위직 차지하기가 어려워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를 법률적으로 밝혀냈으면 할 수 없는 거요. 잘한 거지 그게. 운전수 말 듣고요, 그걸 5가 이렇다, 이런 재판하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그 증거가 증거다워야죠. 그 운전수 말 그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이런 부동산의 문제는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이고, 그 다음에 대금의 흐름이고,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뭐 이명박 씨 거라든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아니 운전수 말 듣고 그렇더라. 그 운전수가 아니면 옆집 사람 말 듣고 그러면 우리가 들으니까요, 5가 이명박 씨 집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유죄 사유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 한겨레 신문 이래 놨어요. 뭐 7년 전인가? 7년 전이지. 이명박 씨 7년이 아니라 10몇 년 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또 뭐 이명박 씨 취임하고 이럴 때 오래전에 이미 밝혔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마침내 밝혔다. 국민 여러분, 사실요, 이명박 씨를 무혐의 처리해준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BBK 사건 5문제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무혐의 처리해 줬습니다. 무혐의 처리. 박근혜 정부가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노무현 씨는 왜 그러냐?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박해인 한 거예요. 이명박 씨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뭘 박해냈냐? 노무현 씨는 삼성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해서 한 300 몇십억, 대략 계산해보면 한 350억 됩니다. 그거가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그거 조사하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노무현 씨는 BBK를, 즉 이명박 씨가 관련된 그 다스도 포함되죠. 그 무혐의 처리해주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 씨 쪽에는 삼성 비자금, 국민주택채권, 정치자금 받은 거, 그걸 조사 안 하기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된 겁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이, 존경에 맞이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출신 대통령 만들지 않으려고 이명박 씨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BBK를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그걸 왜 이 한겨레 신문은 모릅니까? 한겨레, 노무현 정부가 이거 무혐의 처리해 준 거예요. 노무현. 그래서 이 사건이 났을 때, 노무현 씨, 박연차 씨한테 돈 받은 거, 그 가족이 부인이 받았는지 그 문제가 됐을 때, 노금평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패밀리끼리는 봐주기로 했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왜 위반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밀리끼리가 뭐냐? BBK 봐주는 거하고 삼성 국민채권 봐주는 거. 이거 봐주기로 했는데, 이명박 씨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탕한 거지, 다른 거 박연차 씨한테 받은 거, 이거는 포함 안 된다. 이건 또 내가 또 하락한 것도 아니다. 박연차 씨, 태광시로 세무조사 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내가 그걸 한 게 아니다. 어쨌든 이래 된 겁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어제 17년, 그리고 돈이 벌금이 130몇 억이던가, 추징금이 50몇 억이고, 그런데, 그 다음 또 이거 하나 지적했는데요. 이명박 씨 구속이요. 이게 사실 윤석열 씨 같은 사람도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이명박 씨 처음에 구속한 게 처음부터 BBK라든지 다스라든지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 끌어가지고 안 되니까 또 하나,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이래가지고 끝까지 구속될 때까지 한 게 이게 이명박 대통령 사건입니다.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이 윤석열 지검장이 있을 때 이거 문재인 정권의 권력의 주구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나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검찰로서의 권능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자기가 검찰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하려고 한 게 아닐까. 꼭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도 자기가 검사로서의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하여튼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끝까지 구속될 때까지 계속 조사한 거, 이거는 한국 검찰사에 얼마나 이 검찰권 행사가 부당했는지를 드러내는 한 예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구속되는 게 첫 느낌은 뭐냐? 이건 나라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을 억지로 그래가지고 구속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큰 선물을 했는데 뭐냐? 굉장히 청렴한 국정 운영을 했다고. 청렴한 대통령이었다. 왜? 4대강 사업 공사비가 22조 원입니다. 22조 원. 그거 다 대기업들이 돈 한 푼 안 받아먹는 게 거의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그 기업주들이 정부에다가 돈을 주었다면 그걸 안 밝혀지겠습니까? 철저하게 밝혔지. 근데 아마 돈 준 것을 못 밝힌 것으로 봐서 돈을 아마 안 준 것 같아요. 그 4대강 사업 같은 거, 저런 거야말로 진짜 돈 받은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저 광급공사.
저기 무슨 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좀 부풀어주고 뒷구멍으로 돈 받으면 되죠. 그런 일을 안 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해명보담도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나 억지로 해가지고 17년이나 징역 살리고 뭐 온갖 거 하는 거, 이 나라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걸 검찰이 한다 하면 말 됩니까, 그게? 그럼 정권 뭐라고 잡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은 이명박 대통령 10배는 징역 더 살 거예요. 10배면 170년. 진짜 이제 교도소 말로 징역 100대 하게 생겼네.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 정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겨레 신문, 이게 신문입니까, 이게? 나는요, 옛날에 어용언론 얼마나 내가 많이 봤습니까? 한겨레 신문만큼 어용언론은 아니었어요. 한겨레 신문만큼. 내가 이제 한번 한겨레 신문 한번 제대로 한번 조져야죠. 국민 여러분, 제가 조금 너무 열을 냈습니다. 아니, 이게 어쨌든 이 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을 바꿔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주 수요일 날 광화문에서, 광화문 경복궁역 7번 출구, 그 동아면세점 앞에서는 집회를 못 한답니다. 경복궁역 7번 출구 앞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고, 또 물론 또 저장된 걸 또 볼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축적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정말 100만 명이 모이는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해명할 거 하고, 해명 못하면 물러나게 제가 요구할 겁니다. 많은 참여 또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이래 하려면 또 경비가 많이 안 듭니까? 우리 신문명 정경 아카데미 후원 계좌로 좀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정말 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